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대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하느님께 간청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부분에 대한 영성심리학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소돔은 한 사람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자아들입니다. 소돔은 아브라함의 그림자인 셈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미워하고 아예 보려고 하질 않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림자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그림자 안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바로 영성수련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그리 수월치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베짜타 목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던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하고 싶으냐? 왜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신 것인가? 치유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꿀지를 생각하고 그런 변화에서 오는 갈등들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숙함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양립성 저항감들입니다. 지난날의 삶이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야 할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바로 변화를 원치 않는 내 안의 병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소돔 같은 병적인 자아가 그림자 안에서 변화하고 싶지 않다고 외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과의 끈질긴 대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은 대화에서 불안감이 덜하고 효율성은 최고였다. 그들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적었다. 그들은 곤란한 상황에서도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신감이 강하고 통합감과 자아존중감 역시 상당했다. 게다가 껄끄러운 주제와 곤란한 상황이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러기에 놓치기 힘든 좋은 기회라는 것도 잘 알았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한 것입니다. 대화의 심리학에서는 모든 어려운 대화는 세 가지 유형의 대화가 한데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대화에는 언어 이상의 내적인 면, 즉 상대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좋지 않은 대화 중에 갈등 대화가 손꼽힙니다. 이것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잘못했으며 누가 옳았는지 등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드러낼 때 생겨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결정한 자신의 생각을 결코 의심하지 않으며 어려운 대화가 사실을 옳게 가려내는 것이라는 공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대화는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필연적으로 인식과 해석, 가치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 대화. 어려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강력한 감정이 개입되게 마련이지만 이를 표현하는 일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경우 상호작용에 대한 느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평행선을 달릴 뿐이지요. 이런 감정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왜 우리는 분명하게 감정을 처리하지 않을까요? 어려운 대화에서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음악이 없는 오페라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줄거리는 알 수 있지만 핵심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대화에서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음악이 없는 오페라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줄거리는 알 수 있지만 핵심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려운 대화에는 감정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대화 자체가 바로 감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대화. 상대에게 한 말이나 들은 말이 그 사람의 혹은 나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면,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내가 나쁜 사람, 무능한 사람, 배신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정체성 대화는 이처럼 자아의 이미지 또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대화라 할지라도 결국엔 이 세 가지 유형에 속하며 각 유형별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알고 있다면 대화의 초점을 얼마든지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옳거나 그른 것을 따지는 것에서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로 초점을 바꾸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어려운 대화에는 비난이라는 강한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더욱 큰 갈등과 부정, 잘못된 판단을 부채질합니다. 상대를 탓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비난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공동의 노력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서로 들추는 대신 무엇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대화의 초점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에서 대화의 진짜 주제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상대를 이기거나 상대가 분수를 차리도록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호기심을 잃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면 어려운 대화란 없습니다.